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한번 마음가짐을 한번 다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 사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이 있어야만이 선악을 구분하고 질서를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법률로 안 되는 거는 윤리, 도덕이라는 것을 또 설정해서 더 깊이 인간 사회를 성립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악이라는 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선악이라는 걸 구분하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혼돈이 되고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근데 법률, 윤리, 도덕을 가지고도 선악을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성립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게 이렇게 관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볼게요. 프린트 준비했는데 보시면 옛날에 어떤 스님이 수행할 때 얘기를 해줬어요. 스승님이 붓글씨 쓰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먹을 갈고 있었답니다. 근데 옆에서 먹을 갈고 있으니까 여름날이었겠죠. 모기가 물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귀찮으니까 모기를 탁 하고 손으로 쳐서 잡았습니다. 그 스승이 그걸 무심결에 듣고 뭐 했는가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제자가 모기가 물어서 모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이 늙은 스승이겠죠. 노사라고 합니다. 늙은 스승. 노사는 의의 말을 했다 그래요. 경전 독송을 했는가라고 했죠. 근데 또 제자는 또 알아차렸습니다. 아니, 축생의 모기 장례식에 경전이 있습니까? 라고 또 되물었죠. 스승이 그런 말 했어요. 있다. 법망경, 그러니까 화엄경에 속해 있는 건데, 법망경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여시 축생 발보리심이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독송하라. 여시 축생 발보리심은 그대는 축생이다. 보리심을 바래라.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어머니가 파리 모기를 죽이면서 발보리심 했거든요. 옛날부터 이런 거는 이제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생을 죽일 때 부득이하게 살생을 할 때 발보리심, 보리심을 바라라. 이걸 갖춰서 말하면 발안역따라 삼맥 삼보리심이 됩니다. 결국은 좋은 일 해라, 남을 위해 살아라,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렇습니까? 근데 모기는 해충입니다. 해로운 벌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해충이 되겠죠.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래? 근데 모기에게 있어서는 네가 해충이야.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저는 벌레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랬습니다. 그럼 해충이 아니라 해인이다. 해로운 인간이라 그거죠. 그래서 제자는 거기에서 말문이 막혔다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들어볼 때 반반입니다.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반반이에요. 이게 공입니다. 그래서 육주해능선사도 불사선, 불사악,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반은 나쁜 거고 반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의 책에서 뺏겨온 겁니다. 선의 살활이라고 하는 이 선의 책이 있어요. 선에 있어서 죽이고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자, 선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무엇인가,
좋은 건 무엇인가? 나쁜 건 무엇인가?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백성이 벼를 심습니다. 벌레가 달려듭니다. 사람이 이것을 해충으로서 구제를 합니다. 없앤다는 거죠. 근데 만일 게으른 자의 백성이 잠만 자고 벌레를 구제하는 것에 노력하지 않고 쌀의 수확을 없게 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면은 인도상에서 말하면 악사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해충 그것의 입장에 말하면 저것은 저것의 천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저것이 벼를 먹는 것은 저것 해충에 있어서는 선사일 것이다. 좋은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해충이고 또 그 벌레 입장에서는 인간이 해인입니다. 나쁜 인간이죠. 그리고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말할 때는 선의 반쪽에 반드시 악이 있고 악의 반쪽에 반드시 선이 있다. 이렇게 선의 살화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써 있습니다. 결국은 정리하면 관계할 때 내가 좋은 거 반, 내가 좋은 거 나쁜 거 반, 상대 좋은 거 반, 상대 나쁜 거 반 생각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 나와 상대 어떤 일을 놓고 볼 때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안 좋은가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는 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가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 보면 분명하죠. 그죠? 나는 보세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 것이 상대에 있어서 반드시 좋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조금 더 크게 사물을 보면은 어떤 것을 선으로 어떤 것을 악으로 딱 결정 짓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당, 야당이 있습니다. 서로 반반, 서로 나름대로 자기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높게 보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은 분명해집니다. 근데 서로의 입장이 있어요. 서로의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정치인들 입장에서 하는 것이 돼버리면 백성의 입장에서는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정치인이 백성을 위해서 하면은 또 백성을 위해서는 선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돼서는 또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선인지 악인지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악의 구별은 반드시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근데 자신이 행위를 할 때 분명히 선악의 기준을 자기 나름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자기 나름으로 정하는데 그것도 좀 더 크고 넓게 전체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은 선악의 구분을 분명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흐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도 좋고 자기도 좋고 이러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좀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조직의 뭐라 할까요? 사활이 걸렸다 할까요? 조직에 있어서는 조직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인생의 체험이라고 하는 여과장치에 걸러서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선악의 구분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일이 생겼잖아요. 화초처럼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선악의 구별을 하겠어요.
이론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또 부끄러운 짓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랑스러운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지 않는 사람일수록 선악의 구분이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크게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고 남도 손해보고 자기도 손해보고 그런 거는 악이고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그러면 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이익을 주면 그 선이 아닐까. 근데 또 남에게 이익을 줘도 또 그게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윤리도덕상에서 보면은 간지럽네요. 그 마스크가 걸리나. 참 선악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얼마 못 사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야, 너 오래 못 산대. 어떻게 하니? 이렇게 분명한 말을 해버리면 상대가 소심한 성격인데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윤리도덕상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바른 말,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맞는 거예요. 상대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자기는 거짓말 못한다 해가지고 바른 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말 못한다 하고 자기는 어디 보니까 뒤집어 보니까 그 거짓말이었던 것도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거짓말도 때로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를 위해서는. 상대를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진실 얘기해가지고 상대한테 충격을 줘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 안 좋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때 따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거는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난 뒤의 생각, 안 좋은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후미, 뒷맛이 깨끗해야 됩니다. 뒷맛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도 왠지 뒷맛이 좀 그래요. 그럼 뭔가 사심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좀 꼬부렸다는 거죠. 근데 내가 상대에게 조금 심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뒷맛이 깨끗한 적이 있습니다. 왜? 상대를 위한 거니까. 그건 자기 경험이라고 하는 여과장치를 걸러서 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이라고 하는 거 딱 결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십선업이라 해서 천수기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십악중재 금일참회. 십악이라는 거는 살생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이 십악이에요. 10가지. 근데 10가지 선업이라는 거는 그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10가지를 안 하는 것이 선업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살생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거짓말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화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는 공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용어를 만들었어요. 좋은 거 나쁜 거는 실체하지 않는다.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돌아가시 전에 자등명 법등명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라. 법이라는 거는 딱 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게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좋게 하려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인생 체험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법에 의해서 나하고 상대하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관계해야지만이 법을 살려서 상대도 좋고 나도 좋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나쁘고 상대가 좋고 어떨 때는 상대가 안 좋고 내가 좋고 어떨 때는 또 양쪽이 다 좋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법계도 보세요. 판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배심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놓고 변호사는 변호합니다. 검사는 죄를 캐냅니다.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양쪽의 견해가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맛봐야만이 그런 자기가 지혜 있는 자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자기가 탄생한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진짜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법을 잘해야 돼요. 능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도 보세요. 부처님도 생활을 갖다가 정리했습니다. 음식도 적게 먹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사색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시고 건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도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돈하려면 첫째 육체입니다.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만이 몸이 정돈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몸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마음을 정돈해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긍정적으로 그리고 밝게 웃는 그런 자기가 탄생이 돼야 되거든요. 자동차는 많이 사용해야 30년입니다. 40년 남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은 그런 자기를 만드는 거는 법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법을 공부해서 법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는 6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내가 조금 더 정돈, 정리를 잘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를 해가지고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좀 불었어요. 2kg가.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밖에 나가는 것이 적어지니까 실내에 있는 게 많아지니까 입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살이 오르더라고요. 딴 데 같으면 먹지 않았을 텐데 실내 생활이 많아지니까 먹게 된다는 건 핑계입니다. 사실은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잘 조절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나왔죠.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수행도 게을러지더라고요. 앞으로는 게을러지지 않도록 내 생활에 정리정돈을 조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거 한번 선하게 구별이라는 거 넓게 크게 이렇게 좀 서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어느 때는 매의 눈을 보고 어느 때는 개미의 눈을 보고 양쪽 다 봐야 됩니다.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도 생각하고 또 전체 입장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탄생하도록 조금 자신을 갖다가 깨끗이 빛냈으면 하는 올해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루지보살님, 여지보살님, 박혜숙 보살님, 지경보살님, 김태숙 보살님, 이순옥 보살님, 박정희 보살님, 자오보살님, 잔나에 또 문세인 보살님, 그리고 꽃님 보살님 이렇게 쭉 다 해주셨어요. 덕분에 잔나사가 이렇게 초라하지만 왜소하지만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찬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영양가 있는 분들만 계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그냥 헛되게 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2021년에는 좀 더 자기를 성장시키고 또 단나사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불교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어느 방면으로 가야지만 될 것인가 하는 거 대화를 통해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마치겠습니다.